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걱정하는 거는 선거자금 물어내. 예. 그러니까 돈 날릴까 봐. 나는 도지사 안 해도 된다. 안 해준다. 자기는 변호사에도 먹고 사니까. 사람이 돈에 굉장히 애착이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은 야, 이재명은 원래 타고난 그 정치인인가 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능력이 참 탁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곁에서 본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 이 사람은 또 알고 보니 그때도 사고를 많이 쳤었다. 이 예전부터 말씀이시네요. 쳤어요. 그리고 아유 이제 지금도 사고 많이 치죠 사실.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그 병원 가서 올렸잖아요. 어저께. 예. 그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다고 그러는데 병명도 이야기 안 하고. 예. 아니 뭐 무슨 병이다.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밝히면 되는데 이 사람은 비밀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떳떳하게 못 밝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병원에 가고 그것도 그 시간에 국민들을 걱정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거대 그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야당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 뭐를 했냐면 자기 범죄에 빠져나갈 방법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대장동 네. 어떻게 빠져나갈지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바로 맞습니다. 어저께 올린 게 그거. 얼마나 그렇죠. 가볍습니까? 네. 예? 어제 그러니까 어제 딱 3가지 올렸어요. 야, 그거 봐라. 대북 송금 사건도 진술 조작하더니. 그리고 남욱이 또 어떻게 병상에 있으면 그걸 알아요. 남욱이 재판에서 그 말 했다는 거. 네. 뭐 위례 신도시가 맞네. 네. 그리고 또 뭐 자기 공직선거법 사건 그것도 공문서 조작했네. 그러니까 조작을 그러네. 주장하면서 조작이네. 어저께 또 페이스북으로 올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 범죄와 관련된 내용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죠. 이재명 머릿속에 꽉차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아닌 척 해도라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네. 그 머릿속에 이제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네. 왜냐면 이재명이 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대법원까지 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사건 이제 초반에 권순일이 해준 거. 원순일이가 이제 결국 이제 된 거지만 네. 형님 어. 정신병원 이번 사건 관련.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예. 네. 이재명이 나는 도지사 안 해도 돼. 자기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네. 돈 날릴까 봐. 아. 선거자금 물어내.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해서 선거 무효가 되면은 나 그냥 변호사 하면 되지. 예. 보전을 안 해주니까. 선거 비용 그때는 보는 네. 돈 안 해주거든. 선거 때 네네, 썼던 맞습니다. 비용 다 토해내야 되죠. 토해내 자기가 토해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전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니까 네. 그거를 걱정했었어요. 아. 저도 그거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옆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예, 있는 그렇죠. 팩트네요. 예. 네, 우리가 그때 볼 때는 감옥 갈까봐 혹은 도지사 자기의 그 정치 생명 중요한 끝날까 봐. 지위를 잃을까봐. 예, 정치 생명을 걱정하는 줄 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네.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 내가 예. 굉장히 나는 의외였어요. 근데 그러시겠네요. 나는 이제 이게 이제 자기의 정치적 꿈과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향한 뭐가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이제 정말 그 정진상의 공으로 이재명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일들이 이 정진상이 해가지고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밀어주고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토록 노력해가지고 예. 네. 이제 이재명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재명이 한다는 소리는 자기는 변호사에도 먹고 사니까. 네. 자는, 나는 도지사 안 해도 된다.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거 돈이 물어내야 되잖아. 예. 이 사람이 돈에 굉장히 애착이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예. 야, 자, 먼저 이 김용 씨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네네. 김용 씨가 중대범죄 중대범죄 피의자의 피의자. 말을 듣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김용, 유동규, 유동규. 정진상 이 사람들의 인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용 씨와 우리 유 선생님의 둘의 인연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김용하고 저는 인연이 좀 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리모델링 연합회장 할 때 네. 성남에서 할 때 성남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분당 연합회가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한솔 5단지 정자동에 정자동에 있는 한솔 예. 5단지 제가 조합장을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거기 그 분당 연합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장 혹은 추진위원장들이 모이는 네. 그 모임이 이제 뭐냐면 분당 연합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전체 다 모이는
그때 일기 신도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분당 연합회 회장이고 일기 신도시 연합회 회장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김용이 예. 분당 연합회 총무를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때 총무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다녔고 이재명을 처음 만날 때도 네. 제가 같이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랬군요. 예, 총무니까. 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김용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유 어떤 선생님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김용 씨는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원래 하던 거는 네. 경마 있잖아요. 네, 네. 네. 경마, 경륜 이런 거 이제 승률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잡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아. 약간 어쨌든 잡지 만들고 이런 매체 만드는 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대변도 했나요? 경기도 대변인을 경기도 했었죠. 대변인 대변인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력으로 보면은 사실 경기연구원장, 네. 경기도 대변인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네. 상당히 좀 그런 이력이 좀 딸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특별한 일반적으로. 이력이 없었어요. 특별한 그러네요. 일이 없었네요. 그래서 경륜, 경마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그거 정보지. 네네. 그거 만들어서 한다고 맞습니다. 예 했거든요. 그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륜, 경마 정보지를 만드는 사람을 언론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어렵죠. 아닙니까? 잡지 만들었던 정보지가 거죠. 아니라 잡지. 이제 네. 뭐냐면 그 경륜 경마장 가면은 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번에 네. 누가 이제 아, 좀 그거- 거의 진짜 정보지 찌라시네요. 예. 경륜 아, 경마 그거예요. 찌라시네요. 예. 예. 그러면은 정말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캠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원장을 했나? 저희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갔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만난 이후부터 네. 그때 이제 정진상 저하고 김용은 네. 술을 엄청 먹었어요. 네. 저녁마다 거의 매일 네. 만나가지고 거기 이제 서현동에 있는 네. 그 단란주점에서 네. 거의 술을 거의 매일 마셨죠.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정지상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돈도 안 되는데 왜 데리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괜찮은 사람이다. 김용에게. 네, 김용에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아. 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의원 되고 하면서 이제 핵심이 된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작가님, 유동규 네. 본부장에 대해서 그다음 측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측근 아니다. 측근이라고 하려면은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지 나의 측근이다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있으면서 왜 정진상, 김용이 측근이고 측근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그 경기도에서 예. 그 대변인 하다가 김용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 보려고 네. 갔다가 이제 예선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예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직업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김용이 붕 떴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다. 네. 약간 이제 이런 게 지금 공간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네. 약간 이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빨리 자리를 잡게 해야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김용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자기를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재명을 직접 거론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진상이?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진상 스스로가? 예. 정진상 스스로가 이재명하고 자기는 동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정진상을 통해서 가야 되고 이재명이 그렇죠. 정진상 통해서 왔냐 이렇게 네. 이제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적 예외로 이제 정진상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설명도 다 해줬고 예. 이야기하러 이제 갔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진상이랑 상의해서 진행해 뭐 이렇게 이제 예. 된 일들이 많았죠. 정무적인 일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상은 다른 존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김용하고 저인 거죠. 야,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은 이제 업무적으로는 이제 저희 감독자의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지방 공사고 예.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에 예. 시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시의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국가 공기업 네. 사람하고 이제 그 위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네. 경선 자금을 이른바 이제 저는 사실 좀 이재명한테 예. 그 약간 이제 일을 해오면서 네. 실망한 부분이 조금씩 생겼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되고 난 다음부터 약간의 이제 그 이재명의 원래 그 우리가 나라를 먹자 정의상이 그랬고 네. 그 원대한 꿈과 이재명이 뭔가를 국가를 위해서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이제 막상 한 거나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좀 그 이재명이 말한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내용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좀 무뎌져 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예. 이 경기도 도민들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 발전상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주장을 하면은 네. 표 안 된다고 안 해요. 표가 안 된다 안 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실망하고 우리 그 경기도 관광공사 직원들 중에서 그 고위 직원들은 제 심정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표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주장해봤자 그런 거는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경기도 가고 경치사 된 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하고는 조금 관광공사 사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멀어졌다 이 말씀이고. 멀어진 건 아니죠. 멀어진 건 이제 아니고요.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도와주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치 쪽에 발을 넣지 않겠다 생각하고 제가 원래 이제 다시마 사업을 해보려고 네, 기후 사업을 맞아요. 해보려고 네. 내가 정의상한테 나가겠다. 네. 그랬더니 정의상이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조직이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는 데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때 그렇게 표현해서 그거 만든 회사가 유원홀딩스였죠. 예, 유원홀딩스였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21년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 김만배랑 한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거면은 제가 회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이재명 말대로라면 네. 저야말로 이재명이가 내 것이면은 내가 거기 터널을 뚫게 해가지고 부담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렇죠. 가지고 근거를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재명 씨가 이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려는 오다가 없었어요. 뭐냐면 더 추가로 뭘 받아오라는 오다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하고 이제 김만배가 얼마쯤 남냐 이러니까 네네. 4, 5천억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공당 공원화가 좀 부족하다.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사실 저기 임대부지 용지를 좀 달라. 네. 우리도 아. 이제 그래야 이재명도 임대부지 뭐 한다. 네. 그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과가 유 되는 후보자께서 제가 한 했다는 거예요. 얘기군요. 예. 제가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1880억짜리 네네네. 1880억짜리 그 임대주택을 그래서 가져오게 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괜찮다고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답니다. 예. 한 4, 5천억 남는다는데 네.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래 좋지 뭐 그럼 이제 알았어.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가져온다는데 지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고 그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1공단에다가 1공단 공원화 할 때 네.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예. 네. 구시가지에. 구시가지 그렇죠. 예. 예. 거기 저희도 구시가지에 가봤죠. 네.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네. 거기에 1공단 그냥 공원만 만들면 너무 네. 아깝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고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건 또 아깝잖아요. 네. 돈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김만배 이야기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네. 그때 이제 그 하나은행 네.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제 방에 오셨을 때 그 전무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하나은행에서 지하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400명인가 500만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된 거 그게 20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 당시. 예.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201억도 제가 요청해가지고 추가로 만든 거고 예. 이재명이 한 거라고는 뭐냐면 터널인데 네. 터널은 원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그렇다며요. 그리고 네. 그 터널을 안 뚫으면 땅값이 또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수익이 그렇죠.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터널 맞습니다. 뚫어서 땅값 오른 거죠. 가치를 오히려 올린 거죠. 예. 이 사람들이 터널을 안 뚫을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터널을 뚫을 테니 허가 좀 내달라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부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거를 뺏어왔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보도를 얘기를 그러네요. 했죠.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몰렸다 그러니까. 하도 뜯어내서 뭐 그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 원래 9월 달에 2014년 9월 달에 예. 이재명이 그 오다를 내립니다. 2014년 9월 달에 네. 어떤 오다를 내리냐면 그 이제 그
회의에서 네. 공개석상에서 터널을 성남시가 돈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남시 돈으로 아니었으니까 성남시 돈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수익자 부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예, 건데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김만배가 이게 강력한 회사가 들어오면 되는데 김만배가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네. 김만배가 들어올 때 이제 뭐가 김만배나 이제 저기 이쪽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은 네. 이 터널을 이제 뚫어준다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뚫어준다는 계획이 생기면 네. 이 땅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인벌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모으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강력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런 모집 집단을 만들려면 예. 아무래도 그 수익이 확실하게 나는 거야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 아닌가요? 예, 서서히 올라올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확신하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김만배가 모집하기 쉽게 네. 했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거기에 이제 그 하나은행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산업은행 집단도 들어오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을 갖다가 포함한 이제 말하자면 그 증권사들 네. 또 네. 집단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세 개가 이제 경쟁하게 된 그렇군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네. 우리가 이제 큰 눈으로 보면 처음에 대선 1년 전에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몰렸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치르고 나서 또 그때 시작된 각종 수사들이 대선 이후에는 재판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방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온통 다 방탄을 해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무언가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면은 어떠냐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조작설이 지금 그렇죠. 이화영도 그렇고 지금 김용도 그렇고 계속 조작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전략입니까? 이들이 쓸 수 있는. 제가 네. 이재명은 늘 이렇게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조중동 프레임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은 항상 네, 네, 조중동 그렇죠. 프레임 만들어서 네. 조중동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데야.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낙인 찍기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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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지자들은 조중동을 가짜 뉴스로 인식해서 안 봅니다. 맞습니다. 아예 네. 네.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뭘 보느냐? 그 사람들이 인정한 여기가 참 언론이야라고 네. 인정한 거기에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조작됐든 짜집기가 됐든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전체적 네. 현실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재명을 보면은 예전에 네. 그 같은 당의 그 시장이 그 김병량이라고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이 있었죠. 그 사람을 갖다가 몰아내야 자기가 시장에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만드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KBS 그때 검사 사칭. 사건이 김병량 시장을 시장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김병량 시장을 갖다가 이제 헐뜯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검사 사칭에 걸리니까 요즘에 이제 걸리니까 이거를 뭐로 했느냐? PD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맞아. 김병량하고 KBS 짜고 나한테 몰아오기로 했다는 거죠. 한 거다. 네. 해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고발이 되니까 그걸로 고발되니까 KBS랑 짰다는 거를 갖다가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병량이 비서를 찾은 그래서 거죠. 김병량 비서한테 예. 위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증을 요구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잠깐만 패턴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아예 성남시장이 될 때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예. 재판에 걸리니까 네. 한 사람에게 위증을 시켜서 네.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유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빠져나갔고. 예,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위증이 지금 걸리니까 위증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걸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겠거든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김진성이 녹취록이 없었으면 네. 이재명은 비서가. 네. 지금 그때 와서 증언하고 그럼 지금 위증했다는 거냐? 지금 이거 뭐 무슨 프레임 찍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금 조용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네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네요. 예. 그게 김인섭 백현동 사건 김인섭 그 허가방 수사하다가 나온 거죠. 그게. 허가방 수사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허가방 수사다가 이제 그 김진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건데 김병량 비서. 비서.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추궁하니까 이제 김병량 비서는 솔직히 그 내가 모르던 내용이다. 아니 그 거대 기업 있잖아요. 거대 언론사 KBS 당시에 네. KBS가 이재명이 그 당시에 무슨 시장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그 변호사 한 명을 죽이려고 KBS가 김병량하고 짜가지고 모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사람들한테 착시를 만들어내네요. 지금 지금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재명 이게 착시를 만들어내는군요. 착시를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착시와 그런 것들이 아주 현란합니다. 아. 바둑을 두면은 그냥 꼼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수가 딱 봤을 때 못 볼 것 같고 네. 얘가 딱 두다 보면 요 정도는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두는 그 꼼수. 예, 예. 예. 예,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해. 그러니까 국민들 이 어차피 내 말을 믿을 사람은 내가 믿을 거야. 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네. 아주 이거는 이거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재명의 패턴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예. 범죄 패턴도 똑같고요. 네. 대장동도 똑같고 백현동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자, 네. 백현동하고 대장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에 유동규가 있다 없다예요. 백현동은 저희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인섭은 깜빵 갔어요 지금. 그렇죠. 실형을 받았어요. 네. 백현동 그러면 맞죠. 김인섭이 그 정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4단계 용도 변경이나 형바울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요구했던 거고 정바울이가 돈을 줬던 겁니다. 네. 실제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걸 프레임 짜기로 지금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뭉뚱그려서 정치적인 음모다. 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백현동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대장동부터 왜냐하면 우리를 빠져나가자. 뺐어요. 우리를 네. 뺐어요, 지가 스스로. 네네. 그러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업자들 네. 세력을 막으려고 제가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사를 본인이 뺍니다. 백현동에서 공사 안 백현동에서 들어갔죠. 빼죠. 못 들어가게 예, 뺍니다. 예. 그리고 저희한테 알리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빠진지도 몰랐어요.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진 거예요. 몰랐군요. 이게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가 넣으라고 그랬다가 네. 지가 넣어서 하라고 그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싹 빼버립니다. 자, 오히려 백현동이 약한 거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항상 앞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총대를 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사건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하게 다뤄질 여러분 야당 역사예요. 이렇게 조직단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네. 조직단을 만드는 게 드러난 거는 자, 진짜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예.